웨딩 박람회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결혼 준비 중이시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박람회 진행 웨딩 플래너 경험자로서 웨딩 박람회의 숨겨진 구조와 장단점을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웨딩 박람회 방문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무려 444건, 계약금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불투명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은품이나 할인 쿠폰에 현혹돼 계약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딩 박람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결혼 커플은 줄고 온라인으로 웨딩 정보를 찾는 시대가 됐음에도 왜 웨딩 박람회는 계속 열릴까요? 엄청난 광고가 기반이 되고 광고 대비 고객 유입이 실제로 됩니다. 여러분이 박람회에 참여를 고려하시는 것처럼요. 고객 유입을 위해 박람회 운영 구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광고비를 투자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높은 계약률을 위해 전문 프리랜서 상담사를 고용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의 상품을 추가 판매 유도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발생되는 박람회 운영, 마케팅, 제작비와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분명한 건 박람회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대관비, 광고비, 수수료까지 포함된 가격을 고려해서 책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람회 할인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주최사 측은 박람회 참여비, 행사 부스 대관비, 업체 계약 수수료, 현장 계약으로 이익을 남기고 참여업체는 현장 계약, 추가 판매 수익을 남깁니다. 웨딩 컨설팅이 1호점, 2호점, 어느 지점 등등 대형화되고 있다면 위 구조로 제휴업체와 수익 구조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업계는 대형화만큼이나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어 문제인데요. 고객을 소개해주니 손절할 수도 없고 대신 수수료를 떼어주면 남는 게 없으니 그놈의 추가, 또 추가, 워낙 남는 이익이 적다 보니 어떻게든 더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결혼 준비는 추가금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참여업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현장 반응도 별로고 계약도 없고 제휴 세팅비만 날리고 허탕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휴업체 체결을 위해 박람회당 계약 건수를 보장하는 진행업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박람회 참여 고객을 진행한 후 건당 연결해주는 약속을 보장하는 시스템인데요. 웨딩 컨설팅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이벤트 중이니 강추해드려요 라고 권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에서는 참여업체 외 다른 업체를 소개받거나 비교하기가 어려운 구조도 이 구조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박람회 주최사 웨딩 컨설팅은 연결 수수료를 따로 챙길 수 있으니 윈윈 구조이긴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낀 고객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예복을 맞춰도 내 예복이 정말 100만 원짜리가 맞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주최 측 컨설팅에 높은 수수료까지 떼어주고 원 제작비, 원단비 제외하고 나면 업체 마진도 고려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것은 정말 얼마짜리 오실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원단, 오늘만 특별하게 드리는 상품, 노마진 맞나요? 결정은 우리 커플분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구조는 아직 유지 중이고 큰 혁신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생태계 피라미드 마냥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만약 웨딩 박람회에 방문하신다면 이전만큼은 꼭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확인하기. 두 번째, 사전 정보 수집하기. 세 번째, 최저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 추가로 방문 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만약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따로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괜히 나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계약 전에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웨딩 박람회가 완전히 나쁜 선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바쁘고 시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 취향 따위 없고 죄송합니다. 웨딩 로망 1도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던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만큼은 정말 엄격히 정하셨으면 합니다. 구매 선택에 관한 선을 긋고 가라. 거절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저가에 현혹되지 말기. 소비자가 조금만 더 현명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야 웨딩 문화, 웨딩 시장 조금 더 건전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람회 상품 구경하러 갔다가 상품 퀄리티에 실망하고 결국 나도 모르게 박람회 광고비 다 떠안는 그런 소비자가 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웨딩 박람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정보, 계획 갖고 현명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웨딩날 TV를 만들고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 웨딩 준비는 그야말로 인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적인 업체 푸시나 행사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너무 아직은 성의가 없어 보이고 제가 그동안 진행하고 믿고 신뢰했던 대표님들을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는 게 웨딩날에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웨딩날이라는 인맥, 결혼 준비를 위한 최고의 인맥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결혼 준비 파트너 웨딩날의 2024년 마지막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